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12시 50분에 여러분 시위하시는 그 현장에 접근이 안 돼서 멀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애쓰는 걸 보면서 뭐 제가 또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뭐 관심이 한번 다 또 저한테 쏠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도로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어차피 만나니까 제가 그쪽에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계시고 또 1시 55분에는 우리 민경우 의원 현장에 나타나시고 제가 현장에서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우리 민경우 의원이 또 여러분들의 관심에 초점이 되고 또 여러분 자체가 그런 관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물러나 있었습니다. 뭐 그렇지만 우리 다 마음은 다 통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쓰면 후보가 마이크를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안 써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이제 4강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 써도 된다고 이렇게 저를 속이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가처분 신청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법률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를테면 뻔한 투쟁을 하다 보니까 늘 져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난리치고 그러니까 어젠가요? 우리 각 후보들 대리인들 회의를 하겠다고 소위 룰 미팅을 하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안 하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 저기나 하여튼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말로 해서는 뭐 작은 이익은 내놓지만 본질적인 거는 내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내놓을 때는 우리가 그것이 정의라고 하면 다른 일을 우리가 추진한다고 하면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이라도 나와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고맙고 그동안 어려울 때 애써주신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하죠. 제가 처음에 이제 블랙 시위 하는 현장에 갔을 때만 해도 서운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그분들 귀에다 대고 하여튼 사과할 건 사과하고 내가 왜 그래 했는지를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 다 풀리시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는지를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블랙 시위 현장에 가면 이렇게 항의하는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우파가 뜻이 하나하나 이렇게 모여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멀리 부산에서 되게 오셨죠? 네. 예. 대구도 계신가요? 네. 네. 부산, 대구. 여기 영주. 그럼 경북. 그리고 부울경. 대구 경북. 예. 이 먼 곳에서 이렇게 다들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 오케이. 너무 잘 아는데 너무 잘하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도 아직 이걸 딱 보면 다 눈이 동그래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데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든 이유가 됐어요. 됐대요. 그런데 국회에 이번에 이제 국회가 아니라 대선 후보들 간담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TV 토론회 이럴 때마다 근데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짧은데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전략적으로 쪼개서 맨 처음에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조금 어려운 얘기, 뭐 예를 들면 무슨 나이가 134세인 그 선거인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런 단계적인 얘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 선거 모델을 선거기기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선거관리 기기를 썼던 나라들이 다 지금 저 부정선거 의혹에 휘말려 가지고 바로 키르기스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선거는 무효가 되고 대통령은 물러났죠. 그게 이제 우리 한국형 선거관리 시스템들을 도입한 나라들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하고 뭐 이래서 또 거짓말도 이제 거짓말한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이래서 거의 다 이제 얘기는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 매듭지어 가지고 결국 이제 선거 부정을 밝혀내고 다음에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다짐의 기회들이 남아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4강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못 합니다만은 지금도 제가 기회가 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언론에 나가면 언론에 가서도 제가 이걸 보여줘요. 4강에 들어가신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가세연에 가서도 이걸 보여주고 또 뭡니까 고성욱 TV에 가서도 얘기하고 본인들은 알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난번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하는 그 얘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그 맨 처음에는 10%도 안 됐었는데 지금 뭐 거의 3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길이 멀어요. 아직도 길이 멀기 때문에 뭐 계속 이제 싸우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잘못한 이런 우리 당의 그 선관위원들이나 또 당 대표나 이런 데 대해서도 그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우리 당하고 싸우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당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악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 악은 당 밖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 당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과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리가 되면 이제 우리 당도 편안해지겠죠. 그게 그냥 암적인 요소들이 남아있어서는 우리 당이 계속 이런 질고의 길들을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목표는 정권 교체입니다. 그리고 박수가 띠디디 나왔기 때문에 제 목표는 정권 교체입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사실은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정권 교체를 해온다 하더라도 국정 경험이 부족하거나 싸움에 결기가 없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다음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우리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정권은 잡았지만 금방 힘 빠져버려서 또 뺏기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결자 해지, 이런 4.15 총선에 대해서 뭐 국민들에게 만족을 드리지 못한 제가 다시 풀어서 대한민국 살리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책임지고 하겠다. 그리고 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대한민국 위기죠. 정권을 못 잡으면 정말 말할 수 없는 나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정권을 잡아도 그 다음이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우군들이 아직은 많지 못한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두에 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힘을 모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외연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외연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도라고 말하는데 뭐가 중도냐고 제가 물으면 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가 중도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저는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중도라는 게 뭐냐? 중심을 잡는 세력이 중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 잡는 세력 아닙니까? 그런 못된 프레임에 우리가 휩쓸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극우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가 극우냐? 어떻게 했길래 극우라는 거냐? 광화문 광장에 가서 극우냐? 그 광화문 광장에 내가 먼저 갔냐? 국민이 먼저 갔냐? 국민들이 거기 가서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아우성하시기 때문에 그걸 뒤늦게 나간 거다. 늦어서 미안한데 무슨 극우냐?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그 국민들이 다 극우라는 소리냐? 그러면 나는 그런 극우를 택하겠다. 뭐 절대로 세모라고 그래요. 세모. 예, 황세모. 저를 놀리는데 그걸 써먹어요. 그래서 내 사실 당에 처음에 왔을 때는 막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길만 가면 된다. 근데 보니까 정치는 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그래 나 세모다. 세모 어떤데? 왜 세모를 모욕하냐? 세모는 균형 아닙니까? 균형. 정립이라는 게 있어요. 정립. 세 다리로 서면 네 다리로 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한번 밀어보세요. 사각형은 밀면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세모는 쉽지 않아요. 예? 뭐가? 이거 사각형 봤습니까? 금방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안정된 것이 왜 죄냐? 나 세모다. 그리고 세모라야 받아들일 수 있지. 이 어떻게 보면 사각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근데 세모가 되면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 이렇게 쌓여갈 수 있는 것이 세모인데 균형인데 왜 세모로 모욕하냐? 요새 제가 거꾸로 그래 얘기했더니 절대로 황세모라고 말하는 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늘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변함없이 사실은 흔들림 없이 해방 이후에 오늘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뭐 그때마다 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다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왔어요. IMF도 우리가 그냥 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금들 다 꺼내가지고 IMF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갖다 금 갖다가 판 것보다는 갖다 기부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냥 막 이 모금함에다 갖다 금 덩어리 집어넣고 막 이래 해서 IMF를 쉽게 극복했고 또 그때의 경험으로 우리가 금융위기도 크게 어렵지 않게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65세입니다. 65세. 65세라는 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어려울 때 출발했어요. 57년생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불과 몇 년 뒤 아닙니까? 그때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뭐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60불도 안 됐어요. 1년 동안 우리가 60불 가고 살았다고요. 그런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계속 사실은 큰 틀의 성장을 이루어왔어요. 이 정부 들어서 5년치 안 된 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정말 이거 제대로 될 건가 걱정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세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이런 자긍심이 없어져 버린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지금 남의 나라에 예를 들면 대통령이 가가지고 혼자 밥 먹고 앉아있고 가서 홀대받는 이런 걸 보니까 어떻게 우리 자긍심이 어째 생깁니까? 제가 2015년 16년도에 총리로서 프랑스를 갔어요. 저는 프랑스가 대단한 나라라고 늘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뭐 지금 대단하죠. 그런데 제가 그 총리로서 프랑스를 갔는데 발스 총리가 거의 저를 수행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간 데마다 나타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올랑드 대통령은 본래 총리가 대통령 만나면 공식적으로 한 20분 정도 만납니다. 그게 되게 룰이에요. 근데 1시간 넘게 그냥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발스는
대한민국의 개혁, 그 4대 개혁 너무 좋다. 우리도 그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이빨림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다 진정성을 가지고 새로운 신흥 강국, 한국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뜻들이 반영이 됐었거든요. 불과 6년 전이에요. 2015년이면 불과 6년 전 아닙니까?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그 처음에 이제 개막연을 하는데 한 프랑스 교류협력의 날 행사, 교류협력의 해 행사를 가졌던 것이거든요. 우리 전통 이런 것들을 가서 이제 첫 공연을 시작했어요. 다들 꼼짝도 안 하고 숨도 제대로 안 쉬고 그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는데 경청하더라고요. 사실은 저가 좀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경청을 해요. 경청을 해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생각도 안 하는 나라, 가볍게 생각하는 나라 같으면 그래 했겠습니까? 다리 꼬고 그냥 중간에 또 이렇게 그렇게 했겠죠.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가 제가 2015년, 16년 얘기를 좀 드리는데 불과 5년, 6년 사이에 이렇게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이거를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보이지 않았던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무슨 내가 뭐 쇼하는 거, 여러분 쇼하는 걸로 보입니까? 아니야. 나라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걱정이 되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뭉쳐야 되고 똘똘 뭉쳐야 되고 오죽하면 제가 다 뭉치자. 그래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72비를 가리자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답은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잘못된 리더가 우리를 대표해서 어쩌다 이제 대선에서 이긴다 한들 그 이유가 더 어려운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왔고 저는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시험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면 또 잘못되면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들, 이길 수 있는 행보들, 이길 수 있는 단합 반드시 정권교체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민경우 의원이에요. 정말 고생스럽고 힘든 그런 근 2년 이상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저는 이런 분과 함께 국정을 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큰 미래 같이 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